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남솔 평가사, 이우상 평가사 올해 이제 합격한 평가사님들이시고요.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해서 가볍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합격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29살 이우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6살 김남솔이고 마찬가지로 33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저는 2년 3개월 공부했습니다. 짧게 공부하시고 아직 20대시고 네. 부럽습니다. 저는 30대부터 가지고 20대 때부터면 어떤 기분이에요? 느낌이? 20대 때 붙으면 취업 걱정은 필요 없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 네,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변 친구들이 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좀 빨리 붙은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되었고요. 좀 아직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학교 이제 한 학기 남아서 네. 이제 취업을 좀 1년 미루셨고 이제 취업을 네. 바로 하셨고 네, 평가범위로 또 되어 이제 있습니다. 또 대형 법인에 또 이제 좋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네. 또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부할 때 저희 이제 두 분 다 이제 유예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차보다는 이제 2차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마 더 최근에 공부하셨던 내용이니까 기억이 더 잘 나실 것 같은데 실무 이론 법규 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실무는 이제 좀 어떤 어려움과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무 공부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실무가 굉장히 제일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법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100점을 100분 안에 푸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계속 이제 순환을 돌릴수록 계속 이전 순환에 했던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약간 단계적으로 전 점수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점수가 확 올라가 있고 다시 또 정체기가 있고 다시 또 더 많은 양을 풀면 다시 또 점수가 상승하는 이런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저도 우상평가사님 그 방법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실무가 이제 문제가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그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상평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이제 많이 풀어야 이제 반복 학습이 되잖아요. 그 반복 학습이 되어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체득을 하시고 체득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이거 풀었던 문제네, 이 유형이었네, 이 방법은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겠네, 이걸 체득을 해야 실무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던가 문제가 풀리고 그런 거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컴팩하게 짧은 기간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론으로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은 좀 이렇게 암기한 대로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암기한 대로 답안지에 썼을 때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학원 문제냐, 어느 강사 문제냐, 내 생각, 네 생각 다르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 공부 방법이 제일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외운 대로 썼어, 생각해서 썼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외운 대로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잘 못 외웠는데 대충 내가 생각해서 흐름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썼는데 갑자기 막 굿, 베리 굿, 좋습니다. 막 답안지 막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마다 비슷한 목차의 흐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기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시중에 있는 서브들에 대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암기를 열심히 했지만 정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서술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해를 또 중요시하는 분들이 물론 본인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이해를 했지만 점수가 왜 안 나오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수님들의 교과서 위주인 그 목차를 암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론은 답이 없는 과목이다. 정해진 답이 안 정해져 있다. 정해진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론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답이 있고 어느 정도 황금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최소한의 암기, 그 다음에 교과서에 겹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런 답을 서술할 수 있고 그 서술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출제자가 물어봤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답하는 그런 거를 조금 가미를 해주면은 그게 좀 완성된 답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중복되는 거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서울법학원의 지호평가사님께서 그 다양한 교과서를 한 권에 컴팩트하게 함축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한 이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시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호 평가사님이랑 이동현 평가사님이 워낙 그 과정들을 저희 대신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을 선택하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잘 정리됐기 때문에 그걸 잘 한 번에 이해를 해서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에 맞춰서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거네요, 이론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네요. 이제 암기한 거를 그대로 쓰되 마지막에 출제자가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그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너 생각은 어때? 하면 너 방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런 이제 주관 이런 거에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론 개념 암기 많이 하고요. 네. 개념 암기 많이 하고 교수님들 특강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정답 잘 체크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공부 방법들이. 네. 자, 이제 법규, 우리 보상법규. 실무 이론은 개념이 읽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네. 법규는 단어가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외계어죠. 네, 외계어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영어에 많이 비추어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이제 알파벳 외우듯이 외워라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법규를 공부하시다 보면 뭐 개념 암기는 당연한 거고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냐 개별법이냐. 네? 자, 우리 시험은 행정법 시험이에요, 개별법 시험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베이스로 한 개별법이 저희 시험 보상법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3법이라고 하죠. 이 개별법 모두 사실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읽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출도 행정법이 좀 많다고 네, 더 많아요. 네. 네. 하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한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둘을 구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분명 이제 사실 들어올 때는 개별법 시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행정법 쟁점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지금 개별법의 탈을 쓴 행정법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공부를 할 때는 행정법이든 개별법이든 저 개인적으로는 구분을 안 하고 쟁점이구나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게 답을 좀 포인트. 알려주면. 그래서 어렵구나. 네. 이게 개별법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개별법 안 하고 막 행정법만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네. 거예요. 시험 과목 이름을 바꿔야 돼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행정법을 하나 어필을 해줘야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가지. 준비 안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행정법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당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행정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법에 대한 조문을 푼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별법 단어를 사용한 행정법 시험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오늘 이제 요새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기출 쟁점 이제 개수 세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세어봤는데
행정법이 70에서 80%, 행정법 주제가 70%에서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제 아주 그냥 각진 이제 그런 주제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법의 비중과 이 난이도가 깊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체 양이 많아서 이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힘드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짧게 하죠? 이걸? 저는 이 법규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말 누적적인 암기가 사실 법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양이 적은 과목은 전날 벼락치기해서 외워가도 되지만 저희 시험 과목이 워낙 좀 법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끝내시려면은 누적적으로 계속 봤던 부분과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하면서 계속 누적적인 암기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법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법규의 책을 보더라도 혼자서 그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법규 책을 혼자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법규적 단어 같은 게 처분이라는 단어조차 그냥 파는 건가? 아니, 버리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단어 신선한데 처분하다 버리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 평가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법규 단어장을 또 나눠주셔서 그 단어를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읽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쟁점이 보이고 쟁점이 보이니까 또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알파이자 오메가가 다 암기로 귀결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리고 또 암기를 이제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누적적인 암기. 그래서 누적적인 암기라는 게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그런 단순히 그냥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주기마다 내가 외웠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누적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법규에서 많이 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량은 중요한가요? 답안 쓰는 분량은? 제가 이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이론 수석하신 분인가가 답안지를 13쪽? 오. 12쪽, 13쪽? 그 되게 조금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관계 없네. 저는 21쪽 썼는데 겨우 간신히 합격했거든요, 이론에서. 관계 그래서 없구나. 네, 이 키워드나 정확한 답안 아니면 정확한 논리 같은 게 있으면은 답안 분량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쓰면은 좀 그 그물을 많이 거두어서 물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올해 법규 수석은 21쪽인가 많이 썼거든요. 오. 네. 결국에는 뭐 양보다는 질이다. 이론은 12쪽, 13쪽 수석이면 이건 무조건 질로 가는 건데 맞죠? 네,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쓸 걸 다 쓰다 보면은 무조건 양이 늘어날 양이 수밖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실무이론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정답을 공부에 대한 정답을 정해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또 학원 게시판이나 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그 합격 수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합격 수기에 올라오는 그 평가사님들한테도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뭐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 합격 수기에 써 있던 자료들 좀 나 좀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직접 발품 팔아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격 수기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발품 팔아서 찾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저희 끝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네. 화이팅! 화이팅!